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쓰는 방법이 제로금리, 금리를 자꾸 낮추는 겁니다.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바로 이자 수익이 떨어진다는 거죠. 은행에 아무리 맡겨놔봐야 소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럴 때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결국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어떤 부동산을 사면 거기서 일정한 금액이 수익으로 나온다는 건데요. 오늘은 그 수익형 부동산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DB 부동산 컨설팅 연구소 김민아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형 부동산, 제일 먼저 우리 떠오르는 그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로 우선 시작을 해보죠. 네. 자, 이 오피스텔을 산다라는 거는 결국 임대 수익을 노리는 건데 그 임대 수익이 과연 은행이자보다야 분명히 높겠죠. 보통 임대 수익은 4%에서 5% 정도 네.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4% 5%선을 그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네, 거네요. 4% 5% 정도 기준으로 해야지 투자에 맞춰가지고 이제 임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근데 가끔 보면 그 뭐 우리 집은 한 7% 8% 나온다라는 네.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미리 사놓 와서 금액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시 외곽 쪽에는 또 그렇게 수익률이 높은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외곽 쪽에 오히려 수익이 좋아요? 네, 네. 우리가 나중에 팔 때 보면은 이제 임대 수익률이 낮으면 처분 수익이 높고 임대 수익이 높으면 처분 수익이 낮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외곽 쪽에 그런 경향을 조금 띠는 것 같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산다, 네. 오피스텔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사업자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분 수익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방금 하신 말씀대로 그 임대료, 임대 수익이 좀 높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처분 수익이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다.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결국 나는 임대료를 오랫동안 받겠다 하면 그렇게 처분 수익보다는 지금 임대료가 높은 자산을 찾는 게 오히려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아,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임대 수익만 놓고 나중에 내가 팔고자 할 때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처분 수익과 임대 수익이 같이 좀 적절하게 어느 수준에 맞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여기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소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오피스텔 장점, 단점 한번 우선 알아보죠. 이 오피스텔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닐 텐데 일단 장점부터 알아볼까요? 네, 장점으로는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소액 주거 상품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주택보다야 싼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주거 상품이지만 임대사업자를 내면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주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를 어떤 조건만 갖추면 주택에는 포함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3주택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조건이 된다면 처분 수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이자 제일 중요한 네. 건데 임대 수익도 있지만 잘만 고르면 처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네, 네. 요건 상대적으로 또 단점에도 요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잘 못 고르면 처분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도 되겠네요. 자, 네, 단점 한번 따져보죠. 네, 단점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좀 높은 편입니다. 주택에 비해서 4.8%니까 굉장히 높죠. 아, 주택의 취득세는 한 1.2%에 어이구,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고려를 할 때 취득세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아, 취득세가 네. 많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내가 팔고자 할 때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황금성이 굉장히 낮죠. 아, 하긴 오피스텔은 건물 하나 있으면은 뭐 한 1000개 이렇게 있는 수가 있더라고요. 네, 200개 최소가 이제 200개 정도 되고 하니까. 아파트 같으면은 만약에 1000가구가 있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꽤 대단지에 해당하는데 네. 오피스텔은 뭐 500개 그렇게 크지 않아도 네.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다. 네, 매물이 라는 많죠.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매물이 많다는 얘기는 좋은 조건으로 팔기 좀 어렵다라는 네. 거하고 역시 통하게 되고요. 네, 네. 예, 아까 장점에서 잠깐 얘기 나눈 적이 있던 네. 처분 수익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네. 아, 하긴 오피스텔은 건물 하나 있으면은 뭐 한 1000개 이렇게 있는 수가 있더라고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처분 네. 수익도 아무래도 좀 기대하기 힘들죠. 처음에 분양 당시 가격이 제일 높거든요. 분양할 때가 제일 네. 비싼 거다. 네. 예. 그리고 가격이 점차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전에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얘기 잠깐 네. 했는데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려면 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 의무화 좀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부터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연간 2천만 원 이하에도 임대 소득세가 과세되고 2020년부터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대 사업자를 꼭 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결국은 바꿔 말하면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그때는 합법적인 사업 소득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네. 이런 그런 걱정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을 내가 계속 임대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최소한 내가 샀던 가격보다는 좀 더 받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분양을 받거나 쏙은 사서 임대 사업을 몇 년간 했는데 이젠 팔고 좀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대단지 아파트에 복합적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이나 원룸들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 이제 오피스텔들은 특징이 분양 가격보다 점점 상승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텔은 한 단지에 네, 아파트가 몇 동 있고 또 한 동은 오피스텔이고 이런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세요. 여기는 대단지 아파트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주차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도의 수요도 항상 차 있는 상태고 최근 그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가격 상승 여력이 연간 0.5%씩 계속 오르는 추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 저금리 시대에는 만약에 이 오피스텔이 처분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자, 그러면 이뿐 아니라 이 오피스텔을 구매할 때 자,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될지 좀 들어주시죠.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밀집 지역이나 그리고 역세권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이 편한 곳에 해야 네네. 되는군요. 주차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차가 잘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1인 1차 시대이기 때문에 네, 대단지의 복합으로 지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독 건물의 오피스텔보다는 주차 공간이 여력이 훨씬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제로금리 시대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에 아무리 맡겨놔봐야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로금리 시대의 대안으로 수익형 부동산, 그중에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